감가상각이 되는 돈과 카페, 지역 화폐의 철학과 현실. 인천 구월동의 박지민 씨는 요즘 동네 제과점에서 빵과 커피를 살 때 인천 이음 카드를 자주 씁니다. 단순한 소비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려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왜 사람들은 지역 화폐를 쓰는가? 단지 할인 혜택 때문일까? 아니면 그 너머의 철학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 지역 화폐란 무엇인가? 소비를 넘어선 화폐 철학의 재정의 앗. 우리는 보통 화폐를 중립적인 교환의 도구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화폐는 그 구조와 목적에 따라 사회의 작동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지역 화폐는 기존의 돈과 무엇이 다른가? 지역 화폐는 일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자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한다. 더 나아가 어떤 지역 화폐는 돈의 축적 기능을 약화시켜 순환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1932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베르글이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경제 실험을 넘어 돈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 베르글 실험, 돈에서 치부의 개념을 제거하다.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베르글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실험을 감행한다. 이 실험의 주역은 시장 미하엘 운터구겐 버거였고 철학적 기반은 실비오 게셀의 자유화폐론이었다. 이들이 도입한 노동 증서는 감가상각되는 돈이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답은 단순하다. 돈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 써라. 그러면 경제가 돌아간다. 이는 돈에서 치부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혁명적 시도였다. 돈을 저축하여 이자 소득을 얻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지 않고 즉시 소비하거나 투자하게 된다. 그 결과 베르글에서는 실업률이 줄고 공공사업이 늘며 도시경제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더 주목할 점은 이 화폐가 대형 체인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즉, 지역 내 소상공인, 제과점, 카페, 세탁소 같은 가게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었다. 돈이 다시 사람의 삶을 위한 도구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왜 이를 금지했는가? 이 실험은 14개월 만에 오스트리아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로 중단된다. 명분은 간담했다. 화폐 발행은 국가의 권한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데 있었다. 문제는 성공 그 자체였다. 베르글의 지역화폐가 성공하면서 중앙은행과 금융자본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한 것이다. 즉, 이자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 구조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은행은 더 이상 돈을 축적하고 이자를 받아 부를 불릴 수 없게 되고 투기자본은 순환만 하는 돈 앞에서 무력해진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이 지역화폐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지역화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자. 인천, 수원, 전주 등 여러 도시에서 지역화폐가 운영 중이다. 그중 인천 이음은 꽤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51세 박지민 씨는 동네 제과점에서 빵과 커피를 사면서 14,000원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 이음카드로 결제했다. 박 씨는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면 6% 캐시백 등 혜택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도 도울 수 있어 결제 카드를 바꿨다고 말했다. 제과점 주인 김모 씨는 요즘 인천 이음카드로 결제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왜 사람들은 인천 이음을 쓰는가? 캐시백 혜택이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지역 카페나 가게를 더 자주 찾게 된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지역 화폐 덕분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지역 화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매장을 더 많이 찾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집의 매출 문제를 넘어 지역 자본의 순환을 촉진하고 대형 자본의 독점을 견제하는 구조적 장치가 된다. 물론 베르글처럼 감가상각 기능까지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지역 화폐 역시 돈의 철학을 재정의하려는 실험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반대론이 존재하는가? 지역 화폐에 대한 비판은 존재한다. 물가를 자극한다. 행정 비용이 크다. 왜곡이 있다는 등의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더 깊은 층위에서 보면 지역 화폐는 치부 없는 돈을 상상하는 힘이자 기득권 경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치부를 통해 이자나 투기 소득을 얻으려는 은행과 유산 계급에게는 지역 화폐의 성공이 심각한 위기감을 조성한다. 돈이 치부의 수단이 아닌 순수한 교환 매체로만 기능한다면 이들의 경제적 특권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은행, 대기업, 투기 자본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기술적 담론의 옷을 입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표면적 문제들 뒤에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김종철 선생의 통찰, 돈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이런 맥락에서 김종철 선생이 지역 화폐에 주목한 것은 당연했다. 그는 2010년 베르글 사례를 소개하면서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돈의 목적에서 치부를 제거하려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에서 화폐 철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선구적 작업이었다. 그는 돈의 탈정치화된 중립성을 비판하고 그 안에 담긴 권력과 지배의 논리를 꿰뚫었다. 그의 작업은 단지 경제 이론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위한 철학적 실천이었다. 김 선생의 시각에서 보면 지역 화폐는 돈 자체를 민주화하는 운동이다. 지역의 자립, 공동체의 회복, 소외된 자영업자의 생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경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다.